또한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서 pH 조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산도죠. 산성과 알칼리성. 이것을 이제 호흡을 통해서 조절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이거 조절을 위해서 인체는 7.35 정도의 약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는 데 있죠. 이 약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약알칼리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7.1 정도 아니면 6.8 정도로 이렇게 산성화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7.3으로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호흡을 빨리 해서, 즉 호흡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소 CO2와 혈중의 CO2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제 조절을 해줘야죠. 호흡을 빨리 하게 되면 CO2 줄어들죠. 그러면서 수소 이온 농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같이 조절이 되면서 pH가 이제 7.1에서 뭐 7.35 이렇게 이제 향상이 되고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7.35에 올라갔는데도 계속 호흡이 빠른 호흡을 하도록 이렇게 몸이 매너러졌다 하면 이것은 이제 또 알칼리성으로 가버려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7.35 정도 약알칼리성을 유지하도록 항상성을 기준점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호흡인데, 이 호흡이 정상적인 기준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이 약알칼리성을 유지를 하고, 하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제 호흡이 느려졌다 라고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떨어지고, 그러면 수소 이온 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신체는 이제 산성화로 진행이 되는 거죠. 또는 이제 뭐 이렇게 호흡이 빨라졌다, 뭐 충격적인 일을 받았다든가, 뭐 이제 이 감정 상태에 따라서 호흡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뭐 분노가 계속 사그러지지 않아서 호흡이 계속 헐떡거리고 빨라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산화탄소량이 이제 적어지겠죠. 40mHz보다 압력이 더 적어지면 이제 뭘로 되겠어요? 이제 약알칼리성으로 가는 거죠. 알칼리로. 그럼 이제 알칼리로 가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듯 인간의 감정 상태나 그리고 혈중 pH, 수소 이온, 이산화탄소 농도, 호흡 상태, 이런 것들 각종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pH가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호흡을 통해서 시상압이라든가 이제 연수 이런 것들이 뇌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산화탄소나 이것을 감지를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량을 감지를 해서 호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시상하거나 염수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이제 인위적으로 수의적 호흡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러한 이제 pH라든가 산성화되었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 감정 상태가 또 이제 분노에만 차 있으면 호흡을 느리게 대뇌 피질에서 명령을 주어서 수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호흡을 느리게 해주면 분노가 사그러들죠. 우리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한숨을 길게 쉬 하고 내쉬게 되면 가라앉죠. 이것도 바로 이 인위적인 대뇌 피질에서 뇌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호흡에 영향을 미치고, 호흡이 감정 상태에 영향을 또 역으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요가라든가 이러한 수련을 통해서 인체를 심신을 조절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신체적인 것, 질병도 예방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심리적인 그러한 항상성을 벗어난 것도 조절해 줄 수 있고, pH도 인위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조절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제 요가라고 하는 대체의학, 심신의학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말초 화학 수용기는 혈액의 낮은 산소 농도와 증가된 수소이온 농도에 반응하여 호흡을 자극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산소와 수소, 이산화탄소 이런 농도를 가지고 호흡을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pH가 항상 7.35를 유지하도록 이 말초 화학 수용기에서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결국은 연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가 호흡 중추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호흡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얘가 다시 호흡근에 영향을 미쳐서 호흡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폐의 구조입니다. 폐는 근육이 없고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어요. 주변에 있는 호흡군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흉곽의 압력 변화에 의해 수축하고 이완하는 작용을 합니다. 흉곽, 가슴 쪽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의 구조는 코가 있죠. 그 다음에 비강, 그 다음에 인두, 이제 후두, 기관, 기관지, 그 다음엔 뭐예요? 폐포, 헛박과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폐, 헛박과리고, 그 다음에 호흡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호흡군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죠. 횡격막. 자, 이것은 앞에서 헛박과리라고 한 것에 대한 그 세부적인 그림인데요. 자, 기관지, 세 기관지에서 이렇게 헛박과리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온 것이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빨갛게 이제 돼 있고, 요것은 파랗게 돼 있죠. 폐동맥. 이것은 어디서 들어와요? 심장에서 들어오죠. 폐동맥으로 피가 들어와서 헛박과리로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이제 산소 농도가 적은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그 산소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에서는 다시 산소 농도가 104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그 이산화탄소 농도는 45mHz에서 40mHz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왜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폐정맥에서 이렇게 맑은 피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들어가죠. 다시.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소 농도가 104까지 올라가고 수소 농도가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40으로 떨어지는 가스 교환 작용을 일어난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수소 농도가 45로 높고 이제 산소 농도가 40으로 낮고, 이러한 그 교환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 개의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수는 2000 정도로 이제 그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헛박과리에. 자, 이거 숨 쉬는 겁니다. 자, 숨 들이마시는 거죠. 자, 여기로 숨이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오는 게 이게 이제 흡식, 숨 마시는 건데, 이때 그 폐가 항아리로 생각하면 돼요. 이 늑골이 확장이 되고 이렇게 확장이 되고, 횡격막은 아래로 수축이 되면서 아래로 내려가서 이 폐포 아래는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넓혀주고, 이 흉곽, 이것은 늑골근이 옆으로 퍼지면서 확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항아리 꼭대기, 여기는 이제 다시 쇄골이 있는 부분인데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이 폐 전체를 하나의 항아리 놓고 봤을 때 이제 하단부, 중간, 상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보고, 이제 이것이 팽창이 되면서 이 확장이 되면서 폐포 내압이 760이 대기압인데 758로 떨어져서 이제 이 안에 압력이 떨어지니까 이 밖에 있는 760이라고 하는 대기압의 공기들이 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흡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숨이 760으로 대기압에 있던 것이 758로 되니까 일로 밀어 들어오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폐가 이렇게 팽창이 되고 횡격막이 수축이 돼서 아래로 내려가서 항아리를 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낮춰주고요. 이 호식은 반대겠죠. 횡격막은 이완이 되면서 위로 올라오고, 늑강근들은 이제 안으로 이완이 돼서 수축이 되고 이제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던 이러한 폐도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 내압이, 안에 있는 내압이 이제 762로 상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축이 되니까, 좁아지니까, 안이 좁아지니까 압력이 올라가죠. 그 762가 되고, 밖에 대기압은 여기는 760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762고, 그 압력에 의해서 일로 밀려 내려가겠죠.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숨을 내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것들이 횡격막, 외늑강근, 이것이 이완이 되면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아지면서 숨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횡격막이 수축했다가 이완되면서 그 탄력으로, 탄성으로
반동에 의해서 이것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